홍콩 6월 1일부터 홍콩이 암호화폐 시장을 개방하니까 비트코인 폭등한다 막 이런 얘기들 하시죠. 그런 분석들 말도 안 되는 분석. 홍콩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홍콩 얘기가 한 몇 주 전에 한번 해드렸었고 이제 좀 다시 나왔는데, 자, 집값보다 높은 대출액, 홍콩 집값 폭락의 역자산 23배 폭증. 자, 역자산이 뭘까? 내가 홍콩에서 부동산을 샀어. 아파트라던가 이런 뭐 주택을 샀어. 1억을 주고 샀어. 근데 홍콩에서 보통 우리 LTV라고 하죠.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LTV라고 합니다. LTV가 90% 정도 됩니다. 내가 홍콩에서 1억을 주고 아파트를 샀네? 근데 홍콩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8천만 원이 됐어. 근데 1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을 90% 받았네? 그러면 내가 갚아야 되는 대출이 9천만 원인데 아파트 가격이 8천만 원이야. 야, 이거 신기하네. 내가 샀을 때 내가 아파트를 사려고 대출 받았던 금액보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어. 이거 얼마나 해골짓이나 속상해. 이거를 역자산이라 그럽니다. 깡통 아파트랑 같은 의미. 자, 지금 홍콩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1년에 내가 뭐 2억이라는 집을 2억 원 상당의 주택을 샀어. 그러면 최대 90%니까 얼마까지 나와요? 1억 8천입니다. 그럼 이자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높아지고 내야 되는 이자가 많아지면은 진짜 많게는 대출 그냥 1년 이자만 막 6천만 원이 넘는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해요. 이거 갚을 수 있을까? 홍콩이 지금 왜 위험한지, 우리 홍콩 6월 1일부터 홍콩이 암호화폐 시장을 개방하니까 비트코인 폭등한다 막 이런 얘기들 하시죠. 그런 분석들 말도 안 되는 분석. 홍콩의 외환금융시장을 개방하면서 어떻게 하죠? 외환금융시장이 아니지, 암호화폐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부족한 외환을 수급하기 위해 개방을 하는 건데, 힘들어서 개방을 하는 건데 중국의 자본이 몰려서 폭등한대. 아예 잘못된 분석이야. 지금 홍콩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뭐예요? 역자산이 막 걸리고 내가 샀던 집 가격이 막 미친듯이 폭락하면서 대출금보다 막 낮아져 버려. 그리고 홍콩 은행권의 유동성이 메말라갔대. 금융위기 이후 최저래. 달러 패그제 맞죠? 자, 홍콩은 자국 내 화폐 홍콩 달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홍콩 달러의 환율은 미국 달러에 패깅이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미국이 달러 가치를 올리면, 금리를 인상하면 홍콩 달러도 올려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달러당 7.75, 7.85 이 구간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했다? 그러면 홍콩 달러 올려야 돼. 금리 인하했어? 내리고. 얘보다 선제적으로 더 높게. 왜? 그래야 얘네 홍콩 시장에서 자본이 안 빠져나가지. 자, 그러면 미국 지금 연준이 금리를 작년 3월부터 어떻게 했죠? 불과 이젠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올릴 확률이 높습니다. 자, 미국 연준이 금리를 미친듯이 올리기 시작했어. 그러면 홍콩도 같이 따라서 올려야겠죠. 달러 패그제 똑같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 연도 지금 4월밖에 안 됐는데 4개월밖에, 이번 연도 4개월 동안 4월 말이니까 5개월이네요. 얼마를 썼냐면 4월 20일 기준이니까 7.8조 원. 7.8조 원. 무슨 뜻이냐면 달러를 시장에 팔아서 홍콩 달러를 사줘야지. 그래야 달러 패깅에 맞추지. 렉이 심하시면 조금 기다렸다가 하시면 이제 풀립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홍콩에 있는 은행이 갖고 있는 달러가 지금 부족하다 아니면 넘쳐나다? 부족하다. 왜? 지네 외환 환율 방어하려면 달러 내다 팔아야 돼. 자, 한국이 우리 환율 방어했을 때 작년 우리 달러 한창 최고점 찍을 때 막 1,300원, 1,400원 갔었죠. 우리 원달러 환율. 그때 뭐 했죠? 외환 보유고에 있는 달러를 팔아서 원화를 샀습니다. 그렇게 환율 방어를 한 건데 홍콩은 지금 달러가 부족하다. 그러면 달러를 벌어야 돼.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암호화폐 거래소 우리나라 와서 해. 암호화폐 기업들, 기관들, VC들, 스타트업들 우리나라 와서 해. 대신 너네들 자금 굴리는 거 지급준비금 너네 홍콩 은행에다 넣어놔. 그러면 달러가 들어오고 유로가 들어오고 전세계 해외 외화 자금들이 들어오겠죠. 지금 위험하니까 힘드니까 블록체인 시장을 개방한 겁니다. 비트코인 시장을. 이제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홍콩이 왜 위험한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지금 홍콩에 있는 은행들한테는 유동성이 부족한가요? 넘쳐나나요? 유동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은행의 예치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은행에서 주는 예금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A라는 은행이 3%를 준대. B라는 은행은 3.5% 준대. 우리 은행에 넣으세요. C라는 은행은 4% 준대. 계속해서 예금 금리가 어떻게 해요? 높아지죠. 예금 금리가 높아지죠. 높아지면서 시중에 있는 유동성들은 어떻게 된다? 줄어들고. 홍콩 은행의 현재 잔고가 8조 2,7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빠진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지금 2023년도죠. 2년 전 2021년도 시중은행이 갖고 있었던 외환 자금 달러가 제일 고점일 때보다 90% 가까이가 빠졌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제일 많았을 때 그때보다 90%가 폭락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90%가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2년 만에. 외환 자금들이. 이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자, 지금 홍콩에 또 어떠한 위험성이 있냐면 우리가 은행과 은행끼리 서로 대출을 해줘. 이거를 뭐라 그랬죠? 대출 금리는 뭐고 대출 해주는 거. 이건 정규 방송에도 아마 다뤄드렸을 겁니다. 멤버십 방송에서 배웠고. 콜금리. 우리 김도현님 역시 공부를 복습을 너무 잘하셔. 금맹님 하나하나요. 좋습니다. 시중에 있는 은행과 은행 간의 대출을 콜금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홍콩에도 홍콩 은행끼리 서로 은행끼리 빌리는 거 이걸 하이보 금리라고 합니다. 1개월물 홍콩 은행 간 금리가 2.8%예요. 자, 근데 런던에 있는 은행끼리 금리는 우리가 리보 금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리보 금리가 어떠냐면은 홍콩에 있는 하이보 금리보다 어떻게 해요? 금리가 더 세. 한 4%, 5% 된다고 합니다. 한 200bp? 한 4.8%, 5% 되겠다. 런던끼리 은행 금리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일어날 수 있죠? 자, 응용 한번 해볼게요. 홍콩 은행끼리는 금리가 싸. 그리고 런던끼리는 비싸. 금리 차이 어떻게? 앤캐리 트레이드 배웠었죠. 금리가 낮은 지역이 아니죠. 금리가 낮은 곳에서 금리가 높은 곳에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이나 은행에 예금을 하던가. 금리 차이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게 캐리 트레이드 배웠었죠. 그러면 홍콩에 있는 은행에서 자금을 끌어당겨서 런던 은행에다 넣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홍콩에 돈을 빌려서 이 돈을 갖고 런던으로 가. 그러면 런던에 뭐 미국 은행이라던가 아니면 뭐 런던 은행이라던가 홍콩 달러를 팔고 파운드화를 사던가 아니면 미국 달러를 사던가 그렇게 가겠죠. 그러면 홍콩 달러는 어떻게 될까? 가치가 떨어집니다. 대신 파운드화나 달러는 가치가 또 오르죠. 매수를 해야 되니까. 이러면서 또 홍콩 달러 약세까지 동반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기 때문에 홍콩 달러가 계속해서 같이 이렇게 흔들리면 또 외환보유고에 있는 홍콩은 중앙은행이 없습니다. 시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HSBC 걔네랑 이제 몇 군데 은행들이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작용을 해서 이렇게 외환을 방어를 하는 건데 중앙은행이 따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홍콩 달러가 또 이렇게 빠져? 그러면 갖고 있는 달러 던져서 또 홍콩 달러를 패깅 시켜줘야 돼. 패깅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 지금까지 달러 패깅으로 인해서 홍콩이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고 미국의 수혜를 받았었고 무역 혜택이며 뭐며 좋았는데 이제는 홍콩 달러 패깅 된 게 뭐가 됐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독이 된 겁니다. 영국이 홍콩의 달러 패그제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영국이 심어놓은 지뢰라는 표현을 합니다. 밟으면 터지는. 자, 그러면 다시 홍콩의 부동산 시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집값보다 높은 대출에 홍콩 집값 폭락에 역자산 2300 폭증. 내가 한창 유동성 공급 코로나 때 홍콩에 있는 부동산을 샀어. 홍콩이 땅덩어리도 좁고 또 막 밀집돼 있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비쌉니다. 홍콩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가며 부동산 가격이며 미친 듯이 비싸. 근데 내가 홍콩에 부동산을 투자했네? 어라?
금리를 올렸더니 홍콩의 금리도 같이 올라가고, 미국이 달러 금리를 올렸더니 홍콩도 같이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 당연히 대출금리 높아지니까 당연히 죽겠죠. 부동산 가격 빠지면서 내가 1억 주고 샀던 1억 원 주고 산 아파트를 샀는데 9천만 원 대출을 받았어. 근데 내 샀던 아파트 가격이 7천만 원이 됐네. 야, 내가 지금 대출 금액, 갚아야 되는 대출 금액보다 시세가 떨어졌어. 어떻게 될까, 지금? 홍콩에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 그리고 대출 만기가 나왔네. 우리 투어님, 녹색 채권 나오겠네요. 말씀 잘하셨네요. 홍콩의 녹색 채권을 어떻게 해요? 토큰화해서 코인화 시킨다고 하죠. 지금 스테이블 코인화 해가지고 나옵니다. 홍콩에. 지금 대출 이자만 1년에 6천만 원이 넘는 분들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홍콩에 있는 부동산 시장 무너집니다. 홍콩에 있는 부동산 은행들 흔들리면 누구를 칠까, 이거를? 내가 조지 소로스야, 헤지펀드 제왕이야, 아니면 뭐 빌그로스, 아니면 뭐 그 건들락 형님이야, 이런 거를 모를까? 지금 홍콩에 있는 상황을? 환투자하는 분들이? 당연히 알겠죠. 그럼 홍콩 때려. 100% 홍콩 달러 반대로 공매도 때려. 근데 못 들어가. 못 들어간 이유가 뭘까? 중국이 뒤에서 받쳐주니까. 홍콩 무너지면 중국한테도 영향이 큽니다. 중국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중국이 어떻게 해줄지 모르니까. 이해되셨나요? 중국의 증권사, 뭐 부동산 시장, 개발 업체들, 은행들 다 연동 가는 겁니다. 연쇄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에 지금 중국에 있는 뭐 금융 플랫폼들이든 뭐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힘들어지면 중국까지도 영향을 가. 그래서 아마 홍콩에 있는 부동산 시장, 은행들 유동성 기사화가 이제 크게 될 겁니다. 한번. 굉장히 힘든 상태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비트코인 시장을 개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무것도 모르지. 그냥 비트코인 시장 개방하면 야, 중국계 자금이 들어오고 중국계 코인들 떡상한다. 트론 비트코인 캐시 가자. 그런 내용을 하실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경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투자하는데 왜 중국이 어때며 홍콩이 뭐를 하며 달러 페그제가 뭐며 왜 공부해야 됩니까? 아마도 요거는 코인이슈 그냥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예측. 지금 홍콩이 달러 페그제를 진행 중이죠. 운용하고 있죠. 근데 아마 향후 몇십 년 안에 달러 페그제 요거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콩은 뭘로 간다? 달러가 아닌 위안화 페그제로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향후 몇 년 안에 근데 이게 바로 나오긴 사실상 힘들어요. 몇 년 뒤나 몇십 년 뒤에 코인 이슈가 요거 홍콩 달러 페그제가 아니라 위안화 페그제로 간다고 했었는데 기사 딱 뜨면은 저 젊고 새파란 놈이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구나. 몇십 년 전부터. 기억해 둡니다잉. 좋습니다. 박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